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유엔 총회 기조연설부터 평화 유지, 군비 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한미 정상회담까지 3박 5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숨가쁜 행보를 보였는데요.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국의 정상들과도 만나면서 유의미한 외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3박 5일간의 순방 이야기 최종락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 대통령들 이전 정권을 보면은 5년 임기 동안 대개 이제 많아야 2번, 3번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지금 뉴욕의 유엔 총회를 방문하고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의 촉진자, 도움자, 지원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총회는 최대의 정상급 다자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는요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불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3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게 되면서 저희들도 급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순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의 참석이 사실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이 된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좀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가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순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이 바로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뉴욕 유엔 총회에 방문한다 이런 기사가 뜨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고위급에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미국은 또 볼튼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볼튼 보좌관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볼튼 보좌관이 그야말로 잘립니다. 중간에 그렇죠. 경질이 되죠. 그랬었죠. 네, 이렇게 경질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뒷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랬던 게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찾아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뉴욕 유엔 총회라고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스트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숙소에서 기다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요.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이제까지 미국의 정상이 우리의 숙소로 와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맨 마지막 순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하기 때문에 뒤에 정상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분 정도 예상을 냈는데 한 65분 정도 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롯데 팰리스 호텔이에요. 근데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하면 각국 정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트럼프를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에 가서 내가 트럼프 만나고 왔다야. 그렇죠. 사진 한번 또 그렇죠. 찍고 해야죠. 트럼프 정도는 내가 만나고 왔다 해야 또 자국에서 또 반겨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 롯데 팰리스 호텔인데 정상들이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앉아있고요. 정상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또 정상 들어오면 엄청나게 인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여유 있게 기다렸다. 그렇죠. 이런
또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외교 결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문 네. 대통령의 답변을 막 가로채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네, 어땠나요? 직접 보셨겠지만 좀 민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 정상이지만 자기 유지예요. 자기 유지고 항상 또 좀 그랬었죠. 우리 그렇죠. 트럼프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특유의 언론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 특유의 언론 문화인데 남의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자기네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요. 막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총 얘기 물어보고 그럼 우리 대통령 옆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질문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낚아챕니다. 아, 답변을. 그렇죠. 왜 네. 낚아챘냐면은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 영어로 하게 되죠. 네. 그럼 영어로 하면은 통역이 한번 거칩니다. 근데 그 거친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듣고 영어로 그냥 대답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냥. 아. 이거는 조금 결례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정상회담 생중계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좀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 이제 외교 결례다. 우리 대통령을 또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항상 한미 정상회담하면 뒷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자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래간만에 발끈을 한 거예요. 원래 잘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발끈을 한 겁니다. 왜 무슨 17번인 질문에 우리 대통령한테 답변을 가로챈 게 왜 결례냐. 그게 17번 중에 그게 다 질문이냐. 그러면 다른 정상들하고 질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그것도 결례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양권인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 또 다른 관심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었는데 네. 어떤 점을 좀 특히 강조했나요? 뭐 이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지금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정체돼 있는데 미국이 사실상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군사 분계선인 DMZ 이걸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유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지금 북한하고 같이 그 지역에 대한 그 지피도 철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은 우리가 통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지역을 아예 국제 평화지대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시키자.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유네스코가 등재됐죠.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대신 또 유엔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 DMZ에는요 개인 주례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뛰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하면은 몇 년이 걸려도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유엔에요 그 기구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하는. 그렇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네네.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빨리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뢰를 제거해주고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면 국제사회와 같이 이 지역이 평화지역으로 바뀌면 북한은 너희들도 안전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비핵화에 좀 더 속도를 내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정상들과의 그렇죠.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습니다. 폴란드와 덴마크, 호주 등의 정상을 만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좀 짚어주시죠.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옵니다. 정상들이 다 와요. 다 오는데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은 저쪽 정상들도 트럼프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정상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줄은 안 서지만 그래도 좀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대통령도 정상으로서 이제 타 정상 유엔 총회 방문한 이제 국가하고도 정상회담을 하는데 양자 정상회담, 개별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 덴마크, 호주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폴란드는 올해 30주년 수교가 있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폴란드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우리가 내년에 피포지라고 해서 그린그로스와 가서 녹색 성장과 관련된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회의가 있어요. 국제회의가. 이걸 내년에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덴마크가 1차 주최를 해요. 서로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덴마크를 만났고요. 호주는 두 번째 정상회담인데 5월에 그 호주 모리슨 총리가 총선 이후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호주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 정상들과도 만났는데 이 아베 일본 총리와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 같은 이렇게 민감한 현안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건가요? 서로 싫어해요, 지금. 서로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양 정상의 그 감정의 골부터 해가지고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난다는 거는 그냥 악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전에 실무 협상, 그렇죠. 또 고위급에서 다 조율이 돼야 돼요. 불미 조율이 다 된 그렇죠. 다음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0분 내에 뭐가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양 정상이 확인하는 차원의 그렇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일본과는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양국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한 다음 날 일본이 합니다.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서로 이제 유엔 총회 하게 되면 지나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자체도 아예 차단을 하게 된 거죠. 아직까지는 이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방문했을 때는 한밀 정상도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잘하면 한밀 정상이 한번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지만 아베 총리나 우리나 아직까지는 만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두 정상의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네. 그 양국 정상의 부인들은 만나서 포옹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상은 못 만났지만 정상 부인은 만났습니다. 그건 괜찮네요. 예, 그림이 되죠. 네네. 그랬다 아무래도 이제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림이라도 되면은 좋았을 텐데 일단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일본의 아키 여사하고 만나게 됩니다. 정상 부부들이 가기 때문에요. 김정숙 여사도 이렇게 가서 외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아키 여사를 만납니다. 아키 여사를 만났는데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는데 대단한 스킨십이 있어요. 또 김정숙 여사가.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예전에 또 포옹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번의 포옹은 어색하지 않고 최근에 한일 관계가 있지만 한번 포옹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정상 배우끼리는 스스럼 없이 친한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그래도 아유,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일부 기사도 났습니다. 이제 부인이 만났으니까 다음엔 남편이 만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예, 예. 김정숙 여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 한류로 인해서 우리 문화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일정을 보니까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직접 한복을 입고 교장이 김정숙 여사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뉴욕 이제 대통령의 순방을 가게 되면은 여사도 같이 오기 때문에 여사 일정은 사실상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가려져 있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합니다. 상당히 활발하고요. 특유의 친화력이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회에 가면 옆에서 좀 쑥스러운데요. 김정숙 여사는 다자회에 가잖아요. 전 세계 그 부인들 오면은 딱 모여가지고요. 본인이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활달한 분위기 메이커네요. 그렇죠. 친화력과 소프트 외교의 강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뉴욕에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데 이 고등학교도 그냥 뭐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할렘가. 할렘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뭐 데모크라시 프랩차터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또 필수 과목입니다. 전교생 한국어 다 해야 돼요. 거기서 기본적인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어 사랑이 교장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모로 교장이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특유의 이제 거기서 뭐 손가락을 튕기면서 응원도 하게 되고요. 또 김 여사가 끝나고 나서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강연도 합니다. 미래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지만 할렘가에 있는 어렵지만 항상 꿈을 갖고 미래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숙 여사의 이런 활동은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칭찬을 합니다. 그때 멜라니아 여사하고 같이 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만 왔을 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김정숙 여사를 판타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면들이 다 이제 멜라니아 여사를 통해서 트럼프한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의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순방 갑자기 적극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북미 회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문 대통령이 행동과 그다음에 국제 평화에 관련해서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갈등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의 갈등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소미아 지자도 안 나왔어요. 일본의 일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한미 동맹에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를 했어요.
지 얘기하지 마라, 일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우려 속에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에게는 안전보장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나와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국제사회가 보고 즐기고 그리고 같이 박수치고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